자, 이번 시간에도요, 닥터 조한경 선생님의 그 환자 혁명 가운데 있는 정말 환자가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면역력을 가장 어떤 사이토케인 주사보다 더 능력 있게 이 환우분들의 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질 좋은 수면이기 때문에 잠을 7시간 이상 주무신다고 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선잠을 주무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실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서 치유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치유하는 호르몬이 쑥쑥쑥쑥 나와서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려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지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건강한 수면을 결정짓는 것은 다음에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주무시는가. 잔다고 누웠는데 미세한 등이 있으면 잠이 올까요?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한 성분이 멜라토닌 성분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일부러 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암 치료를 위해서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주무시는가 참 중요합니다.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통증 때문에 또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셔서 또 근심 때문에. 자, 그래서 얼마나 깊이 자는가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아까 공부하신 것처럼 한 코호트 연구에서 보신 것처럼 5시간 이하의 수면은 7시간 이상의 수면과 비교할 때 텔로메어의 길이가 6% 이상 짧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3시간 더 자고 그리고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리는가. 아무리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안 먹어서 암세포에 먹이를 안 넣어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천연치료제로 항암 효과를 낸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면역력의 인체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이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의 분비가 원활하게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치유가 더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언제 자는지, 어떻게 하면 텔로메어의 길이를 늘릴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또한 비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에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 공복 호르몬 때문에 자꾸 먹으려고 해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8시간을 자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아우, 여기 너무 귀여운 아가가 있죠. 여러분, 어쩔 때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면 저는 어쩔 때 그럽니다. 이제 저녁 때 자려고 누우면 발바닥에 불이 날 때가 많아요. 이일 저일 이 살림이 크다 보니까 뛰어다니다 보면. 그러면 어릴 때 생각이 문득 납니다. 제가 힘들 때는. 그러면 어릴 때 아무 근심 없이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솔솔솔솔 불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낮잠 잤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 좀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아무 통증 없이 이렇게 좀 주무시고 싶죠?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신생아는 하루에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야 합니다. 유치원생은 10시간에서 14시간, 초중고생은 9시간에서 11시간. 여기서 여러분 뭔가 좀 어떤 사실을 좀 깨달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수면 시간이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것을 보시게 되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수면 시간이 길어야 성장력이 쑥쑥, 면역력이 쑥쑥, 두뇌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기 어린이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루에 7, 8시간만 재우게 되면 성장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꾸 감기에 걸리기 쉽고 폐렴이나 중이염 같은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는 것이 효율적인 잠인지, 어떻게 하면 이 치료를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장 호르몬 24시간 분비 흐름을 보니까 가장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면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24시간 가운데 언제부터 보라색 이 사인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2시면 몇 시죠? 10시부터 여기 보니까 몇 시? 2시. 적어도 밤 10시에서 2시에는 여러분이 잠이 아무리 안 와도 작은 미등도 끄고, 멜라토닌은요, 미등이 있으면 안 켜집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질까봐 뭐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한다고 자꾸 미등 켜놓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나와야 치료가 되는데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무실 때는 작은 미등도 없이 칠흑같이 캄캄하게 해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멜라토닌은 안 속아요. 작은 미등이 있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야 10시부터 2시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무조건 여러분이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계시면 그때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리 힘드셔도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것이 좋냐면 몸을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고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들 있죠.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 멜라토닌, 낮 동안 운동을 하시면서 세로토닌을 받아놓으면 그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몇 시부터? 11시부터? 4시까지? 몇 시부터? 2시부터요? 2시부터 주무실 거예요? 몇 시부터? 10시부터? 2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시려고 노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많아요. 요새 청년들이요, 이 영화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 중증암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식사를 제때 못하니까 꼭 밤에 늦은 밤참과 야참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부, 이 두렉이나 이 피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저녁 늦은 야식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패스트푸드로 피자, 햄버거, 핫도그, 빈속에 잠을 자는 게 여러분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8시간, 10시간 주무신다고 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깊은 잠,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깊은 잠을 주무셔야 치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여러분들이 계속 늦은 밤참을 드시는 겁니다.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암이 걸렸고, 과식. 예, 한자로 암이 뭔지 아시죠?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다시 말하면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입니다. 과식, 그리고 너무 자주, 시도 때도 없이 위 절제 수술했다고 병원에서 6번, 8번, 12번 먹으랬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쉴 새 없이 먹기 때문에 이게 위나 이 소화기 계통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과식 간식이 질병의 가장 큰 위암이나 췌장암의, 소화기 계통 암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늦은 저녁 식사가 여러분 이 공복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늦은 저녁 식사 때문에 밤새도록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소화기가 일하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내 소화기는 막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내 나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어쩌저게 뭐 술 많이 과음하신 분처럼 이게 왜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썩는 내가 막 하수도 냄새가 나고 밤새도록 소화기가 이 무리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 면역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숙면을 주무시려면 첫째, 빈속에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아침, 점심 영양식으로 잘 드시고 저녁에 해독식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죽, 등가죽이 달라붙는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 그때가 바로 이 그렐린 이 레벨이 올라갈 때입니다. 공복 호르몬 사인이 신호기가 딱 켜지면서 그때부터 배가 아주 고플 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를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야만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세포 조직의 회복이나 독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때 너무 배가 고프실 때 물을 드시고, 그래도 해가 안 되시면 소금 조금 넣어서 물을 드시면 말짱해집니다. 예. 야식을 먹고 더부룩한 상태로 잠을 잘 경우에 우리 몸은 밤새도록 소화시키느라 바빠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활동할 겨를이 없습니다. 밤 늦은 시각에 깨어 있으면 신체 활동을 하느라 체내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다 소진이 돼서 영양 결핍을 유발하게 됩니다. 뭐가요? 저녁에 배가 고파갖고 뭘 먹고 자는 습관이요. 이런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밤늦은 시각에 깨어 있으면 체내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 소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늦은 저녁 식사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정 여사님처럼 이 부갑상선을 절제해내신 분이 거기다가 늦은 저녁 식사나 간식을 자꾸 하게 되면 몸에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계속 먹어주는 것 같은데 몸에서는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해주고 그 저녁에 야식을 피해서 빈속으로 주무실 때 10시에 이제 눈을 감고 그때부터 이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9시부터 주무시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착한 어린이는 몇 시부터 자면 돼요? 9시부터 잠잘 준비를 하죠. 하는 말 우리 가족들 모두 착한 어린이를 따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숙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숙면. 깊은 잠을 자느냐 아니면 들쑥날쑥 선잠을 자느냐. 자, 8시간 선잠을 자는 것보다 4시간 깊은 숙면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자,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뇌파가 불안정해서 탄수화물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저녁 때 우리 청년들이 자꾸 탄수화물을 찾는 이유가 이 뇌파가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그렐린은 아시는 것처럼 공복 호르몬입니다. 말 그대로 배고픔과 식욕을 유발해서 밤늦은 시간에 음식을 찾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그렐린입니다. 자, 그래서 sleep deprivation, 이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이 신호가 켜지냐면 그렐린 레벨이 올라갑니다. 공복 호르몬의 수치가 막 올라가서 잠을 잘 깊이 못 자면 자꾸 배가 고파요. 먹는 걸로 자꾸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면 그렐린 레벨이 올라가고 반대로 렙틴 레벨이 떨어집니다. 렙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모든 암에 심장병의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모든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원인이 뭐다? 모든 병의 원인이 뭐다? 탄수화물이다? 단백질이다? 섬유질이다? 뭐죠? 자, 콜텔 에세스틴 박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많은 정말 저는 1위로 꼽습니다. 가장 환우분들이 꼭 봐야 하는 책 1위. 콜텔 에세스틴 박사의 지방은 범인이다. 이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이시지만 그분이 아주 유명하십니다. 이 심장 수술로. 그래서 하여튼 심장 우회로 수술뿐만 아니라 이 혈관이 막혀서 말기 혈관 질환 환자들을 수술하시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뭘로 고치냐면 원 다이어트로 고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제한하냐면 여러분들 아침마다 드시는 아보카도까지도 제한하면서 기름을 안 먹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있는 기름기를 싹 빼고 먹였더니 환자들이 혈관이 다 뚫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병은 혈관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렐린 레벨이 올라가고 이 렙틴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녹여요. 여러분 왜 이 토마토 스프 드시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왜 제가 중증하는 분들에게 히포숲, 토마토 자꾸 조린 거 드시게 하시는 줄 아세요? 토마토는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단백질, 지방질 덩어리입니다. 소화되고 흡수되지 못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이 덩어리들이에요. 그 지방을 유화시켜주고 녹여줘서 혈관을 뚫어가지고 그 혈관으로 산소가 들어갈 수 있게 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33으로 대장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생충하고 그 다음에 신장 청소하고 간 청소하고 혈액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힌 모든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렙틴 레벨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방을 몸에서 녹여주는 그런 렙틴이 잘 분해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심각한 현상이. 어떤 현상? 이 공복 호르몬은 계속 올라가고 렙틴 레벨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나 독소들을 녹여주는 성분들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병들고 먹고 자고 병들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렐린 레벨 대신에 렙틴 레벨을 올리는 식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충분한 수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숙면을 취하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는 것도 알았고, 자, 이제 깊은 숙면을 자면 언제 잠을 자는 게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지도 아셨어요. 근데도 잠을 못 자.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식, 간식, 늦은 저녁 식사 안 하시면 첫째로 빈속에 줌을 주무실 수가 있고 숙면을 취하려면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음이 막 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그런 데 있어야 잠이 잘 온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음이 없이 조용한 곳에서 깜깜하게 해놓고 주무시면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다 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가는 거.
여러분이 허브나 또는 그 소금을 조금 넣고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격을 하셔도 됩니다. 조격도 목욕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몸이 노곤하게 몸에 있는 신체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이 피부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쫙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우리 이제 김상래 총장님이 종종 오시는데 총장님이 이 논문 심사하느라고 맨날 2~3시, 새벽 2~3시까지 잠을 못 주무실 때가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이 주무시기 전까지 하시는 게 하루도 안 빼고 자전거 타기 하고 저녁에 운동하는 거예요. 방에 이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거 매달리기부터 시작해갖고 이 윗몸 일으키기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와, 주무시기 전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가벼운 적당한 운동도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루에 2번씩 하시지만 주무시기 전에 간단히 운동 잘 못하시는 분들 펌핑이라 그럴까요? 툭툭툭툭 두들기면서 하셔도 되고 나비 운동도 하셔도 되고 스트레칭으로 쭉쭉 이렇게 피셔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시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부에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왜 잠이 부족하면 큰일이 나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엄청나게 이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콜티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에 노출이 된 거죠. 당뇨나 고혈압이나 상고병을 비롯한 암에 노출되는 원인이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약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자, 콜티솔은 그렐린과 마찬가지로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 지방이 범인인데 그 지방이 간에 가서 쌓이면 간암이 되고 그 지방이 축적되는 게 위에 가서 쌓이면 위암이 되고 그 지방이 췌장에 가서 쌓이면 췌장암이 되고 담도에 가면 담도암이 되고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고 해독시켜주면 암이 스르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자꾸 여러분이 암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해서 항암으로 방사선을 수술로 얘를 자꾸 달달달달달 볶아버리면 암은 더 공격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암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많은 암 전문가들이 쓴 책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암을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달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달계시면 돼요? 잘못되어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을 고쳐서 암이 스스로 줄어들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진짜 건강의 지혜. 자, 또한 근육을 파괴해서 기초대사량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복부지방을 늘리는 이 배둘레의 햄이 잔뜩 쌓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셔야 되고 수면 부족 상태로 다음날 일찍 출근하는 생활이 지속될 때 아랫배가 이게 두둑두둑 덕지덕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조기에 당뇨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인병이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순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sleep deprivation, 잠이 부족할 때 콜티솔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면서 이런 모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또 방광염이 상당히 여성들이 이 그 질의 염증도 많고 방광염 있으신 분들 많은데 이것도 이제 카페인 중독에 의해서도 생기고 이 소변이나 대변을 놓고 나서 휴지를 잘못 닦는 것도 휴지를 갖다가 앞에서 뒤로 닦는 분이 있고 뒤에서 앞으로 닦는 분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닦으세요? 앞에서 뒤로. 어떤 게 맞을까요? 뒤에서 앞으로가 맞을까요? 앞에서 뒤에가 맞을까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하면 세균이나 이런 거에 감염되기가 쉽겠죠. 그런 간단한 생활 수칙들. 그리고 아이들은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뭐 어떨 때? 잠이 부족할 때. 5시간 이하의 수면이. 이러한 잠이 부족한 상태로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대상포진 오시는 분들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면 여지없이 대상포진 오시는 분들 있죠.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병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잠이 부족할 때 얼마나 심각한가. 자, 그렇다면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오실 때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비몽사몽으로 다니시는데 수면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번 시간에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면제가 바로 졸피뎀이죠. 졸피뎀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예. 미국에서는 상품 브랜드명 MB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MBN이고 주성분은 이 졸피뎀입니다. 졸피뎀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수면제약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흔하게 처방되었던 수면제 중에 하나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면 진정제가 그렇듯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다 보면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증 증상이 있는 분들, 대개 졸피뎀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보면 우울증이나 패닉 증세,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인데 가면 이 공포증이 오고 이게 이런 모든 증세가 이 멘탈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장기적인 수면제 복용에 의해서도 굉장히 히스테리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졸피뎀 같은 이 수면제 사용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수면 진정제의 한국어 어감은 참 굉장히 수면제 하면 그냥 부드럽게 수면 유도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영어로는 힙노틱, 최면제입니다. 여러분 최면술 무시무시하죠? 최면술. 영어로는 수면제가 최면제입니다. 약효작용을 통해서 수면을 유도하거나 수면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 바로 최면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정신을 항상 이 최면 상태로 두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수면과 수면 진정제 약물 유도에 의한 수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수면은 멜라토닌이나 치료하는 호르몬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면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을 치료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버드 의대 패트릭 플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수면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뇌 여러 회로가 관여합니다. 수면 진정제는 이 중에서 한 가지 화학작용에만 관여합니다. 이것이 뇌 화학신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정상적인 수면에 빠져드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뇌파를 살펴보면 사실 몸을 회복시키는 서파수면 상태에 빠져들지 못하고 서파수면은 웨이브 파장, 잠을 잘 때 나오는 그 파장이 슬로우 웨이브입니다. 예, 이런 서파수면 상태에 빠져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사용할 때는. 몸을 치료하는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서파수면 상태에 빠져들지 못하고 또한 최신 약물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자연적인 수면에 가까운 상태로 유도하는 수면제라고 해서 최근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수면제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허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컷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연구 결과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수면제로 처방되는 이 자낙스나 레스트롤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장기 복용했을 때 어떤 증세가 오냐면 바로 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몇 개월 먹었더니 이렇게 된대요? 몇 개월 먹었더니 불과 3개월 먹었더니 알츠하이머 증세를 32% 발병할 위험률을 높이고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할 때 위험은 84% 알츠하이머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늙어가지고 제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막 이렇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캄캄해지시죠? 막막해지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저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를 있기를 원하시죠? 자, 그럼 수면제를 가끔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니얼 크리키 박사가 이끄는 스크립 연구소의 비교 연구 결과 졸피뎀이나 레스트릴 복용자 1만 명을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교급으로 2만 3천 명과 2년 반 동안 추적 비교한 결과 연간 18 복용량 이상을 처방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더라. 예, 언제요? 뭐 3개월 사용하지 않고 가끔 사용할 때 일지라고 해도 사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제 사용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놀랍니다. 여기 오시면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한 2-3분 이상은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면제 사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의 양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잠을 잘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핵심적으로 6가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소개드렸듯이 늦은 저녁 식사, 야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이 과일을 드시면 어때요? 공복 호르몬이 켜지면서 밤새도록 멜라토닌이나 이 좋은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그렐린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 렙틴 레벨도 올라가야 되는데 렙틴 레벨을 떨어뜨리고 자꾸 야식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게 몸에
이 잠을 못 주무시면서 불면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유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늦은 저녁 식사와 야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위가 음식물로 채워지면 잠든 사이에 위가 계속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가 활동을 접고 내일을 위해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암 환자, 췌장암 환자, 담도암 환자, 이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분들은 늦은 저녁 식사, 과식, 간식, 늦은 저녁 식사는 금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미온 수욕하기. 37도에서 38도씨 체온에 가까운 온도의 물에다가 지금 제가 강의하기 전에 유칼립투스 먹고 혼났는데 이 아나운서들이 유칼립투스를 많이 먹죠. 이 호흡기나 이제는 이 목에 편도선이 붓거나 할 때 유칼립투스를 미지근한 물에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이제 이 목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유칼립투스 허브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할레이션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흡입하는 거 아로마 테라피를 오일을 향을 맡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라벤더나 로즈마리나 이거는 뭐 부자고 이렇게 공주가 여자들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적용하실 수 있어요. 얼마 비싸지도 않잖아요. 대신 100% 순수한 오일을 바로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섞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칼립투스나 라벤더나 로즈마리 이런 오일들을 목욕할 때 몇 방울을 딱 떨어뜨리시면 이 릴렉세이션 돼요. 긴장이 쫙 풀어지면서 제가 밤마다 이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물에다가 이제 이게 목욕을 하고 잘 때 미온수나 이 미온수에다가 이 허브 종류들을 돌아가면서 넣기도 하고 소금을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꼭 목욕을 하고 자면 굉장히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허브차나 허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전립선 비대 증세가 있으셔서 밤에 막 7시 이후에 물을 드시면 밤새도록 화장실 다니느라 못 주무시는 분들은 7시나 8시 이전에 물을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시는 분들은 이 멘톨 성분이 많은 이 그런 허브보다는 좀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허브 종류들 그런 걸로 차를 드시거나 또 허브 오일을 발라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허브가 바로 개박합니다. 미국에는 캣닙이라고 이 CATNIP 캣닙이라는 차, 허브차가 미국에 많은 게 천연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박하 지금 이제 사무실에도 여러 번 보셨지만 개박하가 굉장히 우리 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하향 나는 그 풀뿌리 좀 보셨습니까? 그게 개박하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동네에서 어떤 분들이 막 이 트럭이 들어와가지고 개박하를 막 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캐가시냐 그랬더니 보신탕을 하시는 분들이 그 개박하를 집어넣으면 그 향이 비린내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다 채취해 가시더라고요. 사실 개박하는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개박하는 여러분들이 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쓰셔도 되고요. 개박하를 활용해서 수면제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개박하 차를 좀 드시는 것도 평소에 좋고 솔잎차나 발레리안, 라벤더, 로즈마리 이런 허브차들을 물 마실 때 한두 컵 정도 드시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안정시켜서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고 베개에다가 이런 오일들을 허브 오일을 베개에 몇 방울 이렇게 뿌려주셔도 주무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귀나 이런 데 몇 방울 바르셔도 되고 또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좋지만 양파를 이렇게 잘라서 머리맡에 두면 양파 채로 껍질 채로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서 방에다 두면 이 방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다 가져가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양파를 머리맡에 두면 처음에는 냄새가 이렇게 조금 역한 것 같지만 감기가 걸렸을 때 미국에선 민간요법으로 조지 워싱턴이 이 감기만 걸리면 양파를 끓여서 먹었잖아요. 양파를 익혀가지고 많이 드셨죠. 양파가 이 감기 예방에도 좋고 혈액을 맑게 하기도 하지만 세균을 굉장히 많이 억제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양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파를 통째로 하나를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머리맡에다 두고 주무시면 처음엔 양파 매운내가 좀 나다가 살살 조금씩 단내로 바뀝니다. 왜 양파는 천연 올리고당으로 여러분들 음식할 때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려고 할 때 양파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양파는 방 안에 있는 세균들도 다 잡아가고 수면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양파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것도 수면 촉진제로 잘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족탕이나 각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특별히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요. 몸이 냉합니다. 만져보면 꼭 어쩔 때는
시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식사 때 볶음곡식을 조금씩 같이 드셔주시면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족탕이나 각탕을 하는 거. 여기 무릎판까지 발만 하지 마시고 무릎판까지 조격을 해주시면, 중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발 마사지 하러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도 하지만 발 마사지를 자주 해주니까 이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굉장히 건강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격하시는 것도 굉장히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온수로 목욕하시면 되겠지만, 요양원에서는 여러분이 그 욕조가 없는 분들은 그게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대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각탕을 하시면 됩니다. 각탕을 하시는데 여기 발목까지만 잠그지 마시고 요 무릎까지, 여기까지 오는 뭐 여러 가지 각탕기 있죠. 그거를 돼서 체온이 이제 찬물을 넣으면 40도로 저절로 42도로 맞춰주는 각탕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죠. 그 각탕기에다가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뿌려뜨려도 되고, 각종 집에 있는 허브 종류들을 뿌리셔도 되고, 과산화수소를 뿌려줘도 이 운동선수들이 이 면역력을 쑥쑥 올리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귀에도 바르고 조격하는 물에도 떨어뜨리면 굉장히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셔도 되고,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각탕을 하시면 피로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면서 발바닥에 모든 장기가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얘가 주물러줘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특별히 조격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조격을 하고 주무시면 그 밤에 굉장히 깊이 주무실 수가 있어요. 잠만 잘 자도 회복이 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발을 담그고, 대신 여러분이 조격을 하거나 수찜질을 하실 때 반드시 이마는 차갑게, 이 가제수건 같은 걸로 머리나 여기에는 차갑게 좀 대주세요. 여기로 열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찬 물수건을 대주기도 하고, 또 못 주무시는 분이 한 교수님 사모님이, 약사분이 잠을 못 주무셔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유방암이신데 이분은 수단대를 끼시고 그때부터 주무시더라고요. 안대를 쓰실 때 수수로 된 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수단대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불면증이신 분들이 수단대를 끼고 주무셔도 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패치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여기다 좀 붙이고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붙였다가 자다가 일어나다 또 화장실에서 꽝 나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쪽만 붙이시든가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쪽? 이쪽에서 눈을 딱 떠드는데 다 깜깜하면 갑자기 화장실에서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한쪽씩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눈두덩이 위로 하시거나, 그렇게 해도 굉장히 이게 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독소들도, 환경호르몬 독소들도 나올 수가 있지만 수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숯이 굉장히 그 진정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대를 활용하시는 것도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이 족탕이나 각탕을 통해서 신경 안정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수치료, 하이드로테라피가 왜 켈록 박사가 수치료를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과 친해지셔야 돼요. 먹는 물, 마시는 물과 씻는 물 다 중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환자 혁명 가운데 중요한 게 잠도 있지만 물이 중요하다는 거 지난번에 배우셨죠?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물로 유방암을 치료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물을 씻고 조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작용한다는 거. 게다가 이제 카페인 종류의 음료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다 불안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대표적으로 세포에 탈수를 불러옵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분들 있죠. 이 카페인 중독이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커피 2잔 이상 마시게 되면 면역력이 무진장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히스테리컬해지고, 피곤해지고, 갑자기 신경을 흥분시키니까 좋은 것 같은데, 피곤할 때는 커피 한 잔 마시면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당도가 떨어지면서 어때요? 자꾸 짜증나고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탈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인 음료 대신에 물을 자꾸 드셔서 세포의 탈수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통증이 있을 때마다 물을 드시고 소금을 드시면 그 통증을 자꾸 씻어내립니다. 물이. 당뇨병에도, 암에도, 유방암에도, 통증이 있을 때도 자꾸 카페인 음료 대신에 물을 드십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물 드시는 공식 잊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좋지만 뚜껑이 자꾸 열리면 안 되세요. 그죠? 마음에 자꾸 뚜껑이 열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뚜껑이 열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뚜껑이 열리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겠죠? 자, 모든 고민거리를 내려놓고 화가 난 채 잠들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여러분의 이제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걱정을 잠자리로 가지고 가는 것은 등에 뭐를 지고 자는 것이다? 한 필리핀에서 한 선교사가요. 이렇게 터벅터벅 길을 가고 민다나오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님이 이 머리 이 등에 이 뭡니까 이렇게 이 광주기를 이 머리 위에 이고 막 끙끙거리면서 고생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여사님을 차에다가 어디까지 가시냐 그러니까 민다나오 가신다 그래서 그럼 타시라고 저도 민다나오 가는 중이라고 태웠는데 한참을 막 덜컹덜컹 길이 너무 위험해서 이제 이분이 괜찮으신가 보려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돌아봤더니 아니 이분이 짐을 안 내려놓고 계속 이 차를 타는데 이 머리에다가 광주를 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 아니 왜 차에 타셨는데 이 광주리를 그 무겁게 이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차에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내 짐까지 내려놓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우리를 자꾸 어리석게 내 짐을 내 가지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 가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한국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 장소로 가고 있는 길인데 고속도로에서 한참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밖에를 보는데 저기 높은 건물 위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고려온단인가 그 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나 바보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나 왜 이 트럭에 탔는데 내 짐을 내가 메고 있어? 예수님이라는 트럭에 타셨으면 우리의 짐은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병이 나을까 말까 통증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해독이 됐다 안 됐다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으신지 여기 보세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땐 벌레가 먹고 흙으로 가면 벌레가 먹어요. 당신이 살았을 땐 누가 먹어요? 누가 우리 한 선생님을 먹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회장님을 먹고 있습니까? 근심이 먹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을까 안 나을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미 내 치료가 나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회복입니다. 예, 회장님 이대로 가시면 회복의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지금 4기 암 환자인 줄 아시겠어요?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근심이 여러분을 먹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모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예,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요. 걱정하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다? 염려의 끝이다. Don't worry, be happy 하셔야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근심이 사는 거예요? 벌레가 나를 먹는 거예요? 근심이 나를 먹어요. 그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더 재밌습니다. 하루에 감당할 시련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오늘의 임무와 내일의 근심을 함께 짊어져도 충분할 만큼 튼튼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그날 근심은 그날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그것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오고 통증이 오고 내 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오고 내가 이러다가 한 1년 안에 죽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근심이 몰려올 때 So what? 그래서요. 그 모든 근심들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예, 그분이 내가 질 수 없는 짐 계속 지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지금 호스피스 병동 가시려다가 진로로 이쪽으로 오셨는데 지금 살아나고 계시는 분들 절대로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마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인생은 100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항상 100년 이상의 근심을 한다. 여러분 혹시 200년짜리 근심하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심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근심의 짐을 스스로 진다는 것은 헛된 일이요 불안한 일이다. 나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는 맡기라고 명하셨고 짐을 맡기면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 이게 진짜 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으시면서 평안한 잠으로 여러분 건강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